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좀 이것도 이제 보조지표가 좀 생소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니버스라는 보조지표를,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많이 알려진 보조지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스라는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오늘 리버스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 단타나 선물 거래 단타 그리고 어, 현물 거래 단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잘 모르고 계실 텐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보더라도 이 리버스에 대한 이 보조 지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리버스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단타라든지 어, 일봉에서도 이제 수익 매매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자, 일봉에서도 보면 리버스 이제 보조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리버스 보조 지표를 활용한 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스. 주가는 상승 과정에서 점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락 과정에서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만든 지표다. 뭐 좀 되게 좀 어렵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수렴을 얘기하는 거죠. 수렴을 얘기하고 이 수렴의 과정에서 상승 확산과 하락 확산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본다는 얘기죠. 이제 에너지를 보면 이게 이제 확산이겠죠.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게 그러면 축적하고 상승 과정에서 점차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얘기고 하락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축적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상승할 때 이제 수렴을 하고 이제 확산할 때 상승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고 하락 과정에서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하락할 때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게 뭡니까? 수렴을 받는데 데드의 수렴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좀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에너지의 축적도가 높아지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때 주가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하고 이 지표를 보시면 이 주가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이 지표는 하락을 해요. 이 반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하죠. 근데 지표는 하락을 한다. 자, 이런 개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리버스 지수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지수로 이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란 얘기죠.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한다. 자,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설정 기간 보통 12일인데 12일에 전일 대비치 합이 플러스인 경우 이건 플러스인 경우 뭐냐면 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일 대비치 합 곱하기 마이너스 100, 100분율을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걸 나누기 전일 대비 상승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 전일과 금일을 합친다는 거, 상승한 걸 합친다는 얘기죠. 그걸 마이너스 100분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인 경우가 그리고 설정 기간의 전일 대비치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제 마이너스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전일 대비치 합 곱하기 그냥 100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데 주가는 상승하는데 이 지표는 하락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간 리버스의 기간이죠. 12일은
리버스 24가 플러스 75에서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 중에서 0선이 되어 있고요. 25, 50, 75, 그다음에 75 이상의 기준선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75에서 100 사이의 두 선이 모이게 되면 자, 그 설명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선이 있습니다. 여기 두 선이 있는데 하나는 12일이라는 선이고요. 하나는 24일이라는 선입니다. 그러면 서로 두 선이 모이게 되는데 두 선이 자 급등한 이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최고 급등했던 이 부분을 보시죠. 자, 최고 급등했던 이 부분을 보시면 서로 선이 자 서로 선이 대두로 만나죠. 대두로. 여기 보시면 서로 선이 대두로 만났죠. 그다음에 영선 위긴 하나 서로 대두를 만나고 대두로 만나서 영선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는데 주가는 상승하죠. 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면 서로 선이 만났어요. 네, 골드를 한 거죠. 서로 선이 만났고 골든 크로스를 했고 자, 영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더라? 주가는 빠지더라. 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골드로 만나면 서로 선이 만나서 골드로 만나면 주가가 빠지고 대두로 만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반대의 그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플러스 75와 플러스 100 사이의 두 선이 모이면 매수한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영선 위에서 있다는 건 자, 요런 상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리버스 12와 리버스 24가 마이너스 75 여기죠.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5에 서로 두 선이 만난다. 근데 거의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마이너스 75에서 손이 그면 가장 주가의 이제 고점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기준선 이 75가 마이너스 75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75 기준선 가까이에 있다는 건 이 주가가 고점 부분이다. 주가의 꼭지 부분이고 플러스 75에 가깝다 하면 주가의 바닥이다. 자, 여기가 주가의 바닥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기본적인 레퍼런스 이제 설명 말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앞서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플러스 75에 가까웠을 때, 플러스 75에 가까웠을 때, 그리고 이 지표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상승을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75에 기준선에 가깝게 붙게 되면 여기가 뭐라 하면 주가의 꼭지다. 이렇게 이 주가 상승과 이 리버스 지표의 그 반대의 어, 방향성,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리버스 지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종가, 상승, 하락 이 경우를 구분해서 전체 변동폭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지표를. 아까 이제 계산식이 있었죠. 그걸 나누는데, 나누고 이제 지표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상승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하락할 때는 플러스로 백분율을 구하기 때문에 지표가 아래로 향할수록 주가는 상승이다. 그리고 위로 상할수록, 자, 위로 주가가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건 이 지표가 하락을 해야 되고, 이 지표가 상승하는 건 주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락한다. 이 반대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12와 단기 24의 이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이 두 선이 서로 라인이 플러스 75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75일 때 가까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5일 때, 플러스 75일 때 매수를 하고, 이게 주가의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 바닥 부분이고, 마이너스 75 이하일 때, 마이너스 75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를 한다. 꼭지다는 거. 주가의 꼭지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지표를 보시면,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종목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70을 가까웠다. 그러면 뭐라고요? 주가의 꼭지다. 고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12와 24, 마이너스 50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의 꼭지다. 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구경 JNM. 주가의 꼭지다. 매도죠, 매도. 언제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주가의 바닥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고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가의 바닥은 어디다? 주가의 바닥은 여기였고, 여기에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할 때가 주가의 바닥이다. 그러면 이 영선 기준선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인가요? 영선을 하방 이탈할 때, 하방 이탈하죠. 이 부분이 단기 주가 바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가 바닥이 이 부분이죠. 아, 주가의 꼭지점. 자, 그러면 인디F 볼까? 인디F 상한가 나왔을 때. 지금, 어,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주가의 바닥, 주가의 바닥, 급등이 나왔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이제 일봉에서는 리버스가 어느 정도 힙소가 있습니다. 힙소. 약간의 후행성도 띄고 있지만, 힙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가의 바닥이었고, 주가의 바닥이었죠. 주가의 바닥에서 지표가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영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급등이 나왔다. 주가의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주가의 바닥에서 지표가 서로 함께 붙어서 지표가 만났죠. 지표가 만나면서 서로 하락을 한다. 주가 상승. 바닥을 찍고 지표가 올라가니까 주가 하락. 자,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디에프라는 종목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주가에 꽂지는 않았죠. 주가에 꽂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가에 꽂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12라는 이 10이라는 리버스가
75에 닿으면 뭔가요? 75에 닿으면 주가의 꼭지. 아직은 주가의 꼭지는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예측하는 건 이렇게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표가 재반등을 하면 어쨌다고요? 조정이죠.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거죠, 이거. 하락하면서 상승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반등 나왔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서로 손이 붙어가면서 반등 나왔죠. 조정이죠, 조정. 조정하면서 계속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계속 바닥으로 간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급등을 만들어냈다. 급등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했나요? 다시 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주고 약반등. 눌림 주면서 약반등 했죠? 하락하면서 리버스가 하락하죠. 또 올리네요. 눌림 주고 올리고 자, 눌림 주고 올리고 올리고 눌림 주고 올리고 눌림 주고 이번엔 올리고 또 올리고 자,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한 번에 조정이 있어야 한 번에 조정이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그대로 어, 마이너스 75로 향해 간다면 꼭지죠, 꼭지. 꼭지점에 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다른 종목을 볼까요? 다른 종목. 자, 꼭지입니다, 꼭지.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와야 돼요. 조정이 나오는데 리버스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50을 좀 올려주면 조정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고 또 내리고 또 내리면서 또 75에 닿으면 또 꼭지. 자, 이런 부분이죠. 자, 보세요. 꼭지입니다. 일단은 꼭지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리버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50을 내리면서 상승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뭐다? 눌림목이다. 제우스 볼까요? 제우스부 지금 좀 꼭지로 가고 있죠. 꼭지로 가고 있지만 어떻다? 추가적인 상승은 어떻게 나온다? 한 번의 눌림. 자, 한 번의 눌림 주고 한 번 상승해 주고. 자,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꼭지는 안 왔어요. 꼭지는 안 왔죠? 꼭지는 안 왔지만 한 번 조정 주고 한 번, 그러니까 눌림을 주는 거죠. 한 번 눌림 주고 한 번 상승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오션 브릿지, 이노메트리는 완전히 꼭지가 돼 있다. 꼭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약간의 이제 힙소는 있어요. 약간 속임수는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지표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 리버스라는 보조 지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닥 찍고 하락하죠. 단기 급등 나온 거예요. 단기 급등 나왔는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가까웠고 만약에 12라는 게 바닥이죠.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24도 같이
좀 같이 붙어가지고 이 바닥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야지, 보세요. 좀 가까운 부분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가까운 곳은 바닥을 만들었죠. 서로 선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선 아래로 이렇게 나간다는 패턴이 나온다. 여기가 어, 확실한 매수 자리.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일봉으로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분봉 단타 혹은 이제 선물 단타를 할 때 이거만큼 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보조 지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물 거래 하시고 선물 단타 하시죠? 3분봉은 별로 좀 안 맞습니다. 3분봉은 보시면 3분봉으로 갈 때는 이 리버스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나 10분봉이나 15분봉이나 30분봉에서 선물 단타 할 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지수로 한번 볼까요? 지수. 코스닥을 볼까요? 자, 코스닥 지수인데, 자, 보세요. 이제 15분봉 볼까요? 15분봉. 여기서 뭐 이런 이제 신호가 나오게 했는데, 여기서 신호 나왔을 때, 자,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하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종목 단타 같은 경우는 선물 단타는 뭐, 어, 매도에 사고, 매수에 팔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러면 종목 단타 할 때는 그냥 10분봉 보겠습니다. 종목 단타를 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는 매도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 매수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국영제일매 어디서 매수가 됐었나요? 매수하고 이렇게 갔죠. 현대코퍼레이션 매수하고 매도하고 보이시죠? 자, 매수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10분봉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5분봉으로 볼까? 5분봉도 괜찮습니다. 5분봉도 보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자 이렇게 갔죠? 상한가까지 갔네요. 현대 에버다임 볼까요? 자 5분봉으로 하는지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요. 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매수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매수하고 자 이렇게 했죠. 자 이 부분 여기서 매수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제우스 6%면 여기 매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급등이 나온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건 검색식에서 단타가 나와서 이제 급등 나왔던 걸 한번 볼까요? 단타 검색식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휘림 보겠습니다. 휘림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매도 또 나왔네요. 데모 보겠습니다. 데모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가면 되겠죠? 피코그램 피코그램은 매수 신호는 안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체크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드를 하고 하락을 해야겠죠? 서로 대드를 하고 하락을 해야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해도 50, 50 아래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시죠. 50 아래에서 하락하면 75에서 그러면 가장 저점입니다. 가장 저점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저점이죠.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호를 일봉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신호를 일봉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해놓으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저점이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계속 저점에서 보여주는 거고 매수를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되도록이면 21선이 좀 이렇게 돌아 나오려고 할 때, 이 기간에 이 패턴을 보면서 매수로 이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바닥 부분이죠. 여기가 가장 바닥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에 올라왔을 때 한번 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잘 맞아요. 지수. 지수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선물 단타나 이런 거 할 때는 선물 단타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볼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리보스라는 지표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를 선물 단타나 그다음에 현물 단타도 분봉으로 봤을 때 이 패턴을 보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의 자리입니다. 내려가야지 매수의 자리다. 기왕이면 최대의 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해라. 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해라. 최대한의 고점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75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라. 가장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급등이 나온 것도 보시면 최대 고점에서 75에 가까운 고점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해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75의 고점에서 매수를 해라. 가장 바닥이죠. 75 이상일 때 내려올 때 매수를 해라. 가장 바닥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